김영환 지사가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제기한 여당 국회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치 보복을 당하는 것 같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을 충청북도가 재임용했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는데 김 지사가 원장을 감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고정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여전히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노동 현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그간 수세에 몰리는 듯했던 김영환 지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허위 사실 공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광희 의원 등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정권 교체 후 정치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적극 대응으로 어떻게 흐름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병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독일 출장 결과를 소개하려고 기자들과 만난 김영환 지사는 작심한 듯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유튜브에서 자신의 공천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게 계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나는 김건희 여사 개인적 관계 없다, 난 모른다, 있으면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저분 말씀하신 게 맞아요. 김 지사는 의혹을 제기한 이광희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과 신용한 전 교수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고 이제는 무관용이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정권 교체 후 정치 보복을 당하는 것 같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금융권 대출이 성사됐는데 대가성 돈 거래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다음 날 갑자기 대출이 중단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민단체와 정보기관, 정부 여당이 협조해서 그런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자신의 서울 한옥집 매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현수막을 걸었던 측에 민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달 통과가 유력한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부당하고 국력 낭비라며 자신에 대한 수사로 종결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출장 중에 돌연 사의를 표명한 손인석 정무특보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 지사는 물러날 만큼 책임질 일이 없어 사의를 반려했다고 말했는데 정작 손 특보는 사직서를 직접 받은 김 지사가 다음 달 말 김수민 정무부 지사가 나갈 때 같이 나가라고 말했다며 반려라고 말한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력 낭비와 소송, 정치 보복까지 수위를 높인 김영환 지사의 선택이 돌파구가 될지 더 큰 역공을 불러오는 자충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제자들을 불러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이 재임용됐습니다. 현재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경찰 내사도 시작됐는데요. 김영환 지사는 내사를 할 일이 아니고 격려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열린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의 재임용을 결정하는 충북도 의회 인사청문회. 김영규 청주의료원장이 타 병원인 충북대병원 제자 의사들을 청주의료원으로 불러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충대병원 신경외과 교수 과장님 두 분이 번갈아서 지난 3년간 와서 대리 수술을 했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김 원장이 3년간 청주의료원에서 수술한 횟수는 268차례. 도의회가 수술방 출입 기록을 요구하자 김 원장은 지난해 9차례 충북대 의사들의 출입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수술실 출입 관리 대장의 목적이 참관으로 다 돼 있어요, 이분들이. 이거 허위 기재잖아요. 그렇죠. 참관이 아니고 직접 집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랑 같이 한 거죠. 대리 수술 의혹은 출입 기록이 폐기된 2023년을 거슬러 김 원장이 취임한 직후로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급한 수술에 협약 병원인 충북대 제자들에게 협진을 요청한 거라며 자신은 수술방을 비우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적은 없지만 환자나 보호자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손이 좀 필요하고 하면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보호자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걸로.
이에 대해 한 대학 병원 관계자는 큰 수술에 협진하는 사례는 종종 있지만 신고 없이 장기간 반복됐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 환자의 권리나 안전, 그러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 본인 책임하에 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게 일종의 유령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도 김 원장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적으로 협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환자와 보호자 동의서가 존재하는지, 또 수술을 통한 직간접적인 대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치과 의사 출신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김영규 원장을 두둔해 또 한 번 논란을 낳았습니다. 김 지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위급한 수술을 하느라 제자들을 데려다 한 것은 경찰이 내사할 사안이 아니라 격려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인사권자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법적 판단 등 재임용을 신중히 판단할 것을 요청했는데 김 지사는 김 원장의 재임용을 그대로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네, 김영환 지사가 충북의 돔구장 건설에 세종시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이번 독일 출장에서 돔구장을 견학하는 가운데 최민호 세종시장으로부터 충북의 돔구장 건설에 같이 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충북과 세종시 인구만으로는 경제성이 적다며 대구와 광주에서도 야구 팬들이 올 수 있게 돔구장 위치는 오송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충청남도가 돔구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해 이를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참사의 정쟁화라고 밝힌 데 대해 시민대책위가 반발했습니다.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참사 피해자를 모욕하고 정치적 도의와 인간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 국정 실패와 비상계엄에 동참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정당을 해산해도 모자랄 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영환 지사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듯 국정조사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네, 바로 얼마 전 충주의 한 배터리 공장의 화학물질 탱크에서 3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음성에서 조립식 건물을 고정하던 일용직 노동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산재와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 산재 사망 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효정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조립식 건물이 아파트 단지처럼 거대하게 지어졌습니다. 음성의 조립식 건물 건축업체인 이곳에서 그제 57살 노동자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4층 높이 컨테이너 위에 서서 크레인으로 옮기는 다른 컨테이너가 자리를 잡도록 무전기로 위치를 조정하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업체 측 주장에 따르면 컨테이너 반대편에서 같은 작업을 하는 동료 직원이 있었고 지상에서 컨테이너 이동 과정을 지켜보는 신호수 2명도 있었지만 숨진 노동자가 추락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호수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목격자 한 명도 없어요. 저희가 조사를 아직 받고 있는 중이라서. 목격자가 없다는 게 원래는 관리 감독하는 분이 옆에 있지 않나요? 아니,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었는데 그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관련법에 따라 2m 이상 높이에서 작업할 때 추락 방지 설비를 반드시 해야 했지만 아예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이나 추락 방호망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일용직으로 업계 경력이 15년 이상인 베테랑이었지만 사고를 피하진 못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하나의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해가지고 안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작업했으면 이렇게 추락해서 비상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하루 전에는 충주의 2차 전지 업체에서 30살 노동자가 화학물질 탱크 안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탱크 안에 있던 액체 화학물질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다 유독가스로 질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에는 숨진 노동자 혼자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어가서 탱크를 좀 확인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때부터 이제 좀 안 보인 거죠. 이틀 연속으로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면서 노동단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신속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좀 있고 실질적인 처벌 규정으로 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기업이 거의 없어요. 이 처벌 조항이 너무 약하다. 올해 충북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모두 11건. 매달 한두 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의 한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충주경찰서 소속 모 경장을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경장은 지난 26일 충주의 한 모텔에서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0대 여성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27일 이 경장을 긴급 체포해 직위 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7대6 최고봉과 3극점을 모두 정복한 충북 출신 산악인 허영우 대장이 별세했습니다. 세계 7대6 최고봉 완등과 남북극점 정복, 북극횡단, 에베레스트 3회 등정 기록을 가지고 있는 허 대장은 암 투병 끝에 71세를 일기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지난 22일부터 고향인 제천의 청풍호반 케이블카 청풍갤러리에서는 생전 고인이 사용했던 등반 장비 등 소장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 수온이 상승한 제주 바다에서는 파랗고 동그란 모양의 열대 해파리떼가 출현해 수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약한 독성의 푸른 우산관 해파리인데요. 제주 바다에서 대량 번식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다 위를 뒤덮은 동그란 물체, 파란 촉수가 달린 푸른 우산관 해파리입니다. 최근 제주 해수욕장과 항구 등에 때로 나타나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진이 해파리를 수거해 분석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해파리 주변으로 작은 갈색 점들이 눈에 띕니다. 수거한 지 반나절 만에 다량으로 생겨난 점들의 정체는 해파리의 유생, 새끼들입니다. 전문가들은 큰 개체를 수거하더라도 조건에 따라 유생들이 대량 번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그런 새끼들이 대량으로 다음 해 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생기면 언제든 그 지점이 발생지가 다시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흥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 등 제주 동쪽 바다에서 푸른 우산관 해파리떼가 나타난 데 이어 서귀포시 법한포구와 제주시 2호 해수욕장에서도 발견되는 상황. 국립수산과학원은 인도양과 태평양 등 열대바다에 사는 해파리가 수온이 오르면서 제주 바다로까지 올라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놀이객들이 많이 찾는 평대 해변입니다. 갯바위 주변으로 파랗고 둥근 모양의 해파리떼가 몰려와 떠다니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올 들어 발생한 해파리 쏘임 사고만 170여 건. 물놀이를 하러 온 시민들에게 예상치 못한 걱정거리입니다. 아무래도 해파리가 독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아이들하고 왔을 때는 아이들 쏘이면 좀 많이 아플 수 있어서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푸른 우산관 해파리가 약하지만 독성을 띠고 있는 만큼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말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극한호우 뒤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에 녹조가 발생해 번지고 있습니다. 대청호 청주 문희수역의 남조류 세포수가 관심 단계 수준이어서 곧 조류 경보가 내려질 예정이며 다른 지역도 수면에 녹조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은 장마 때 유입된 오염물질이 햇볕을 받으면 빠르게 확산되는데 대청호에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조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영동군의 생활체육 복합시설인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동군은 200억 원을 투입해 영동읍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의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를 건립해 정식 개관했습니다. 영동 국민체육건강센터에는 25m 7개 레인을 갖춘 수영장과 헬스장, 또 체육관과 풋살장 등이 조성됐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이 시설은 기계 설비와 시운전, 또 민간 위탁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2주 전부터 임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충주 LNG 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조기령 충주시장이 충주시가 먼저 제안한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기령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업은 동서발전에서 먼저 제안해 충주시가 동의한 것이라며 에너지가 강한 도시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기령 시장은 또 반대 의견이 정부에도 충분히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음 달 중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정부 방침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한 킴벌리 충주 공장이 일부 생산 라인을 대전 공장으로 이전합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유한 킴벌리는 충주 공장의 생리대와 노인기저귀 생산 라인 8개 중 2개를 내년 6월까지 대전 공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충주 공장 직원은 200여 명에서 170여 명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아기 기저귀를 생산해온 대전 공장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수요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인원 괴산군수가 전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에 연임됐습니다. 송인원 군수는 현 회장단의 임기를 1년 연장한 협의회 총회 의결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회장직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회는 지난 3월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특례를 건의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기구입니다. 안전 문제로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되고 있는 청주 옥산 금계교가 다시 가설됩니다. 청주시는 금계교를 안전 진단한 결과 하부 균열로 상판이 처지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 중대 결함이 확인돼 실시 설계를 거친 뒤 내년 7월부터 141억 원을 들여 재가설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가설되는 금계교는 길이 180m에 왕복 2차로는 유지하지만 횡단폭은 8.5m에서 10.5m로 늘어납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청주 지역 의료기관이 대폭 늘어납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청주 성모병원과 CNC 푸른병원 등 청주 병의원 5곳이 시범사업에 동참해 참여 의료기관은 9곳, 주치의는 12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치매관리 주치의는 치매 환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일반 건강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한편 지난해 청주 지역 60세 이상 19만여 명 가운데 6.7%인 13,177명이 치매 환자로 파악됐습니다. 충북 최고 이준혁이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 청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36개 나라가 참가한 대회에서 이준혁은 남자부 68kg 이하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한국 청소년 대표팀의 종합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 10년 만에 남녀 동반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청주시가 오창 과학산업단지에서 운영 중인 수질 오염물질 저감 시설을 입주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저감 시설을 의무적으로 새로 설치해야 했던 오창산단 입주기업 7곳이 시에서 운영 중인 저감 시설을 신고시설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기업들은 저감 시설 설치비 33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